청년들이 절망합니다. 청년이 죽으면 민족도 죽는다. 바로 도산 안청호 선생의 말씀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상속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안 됩니다. 무능력한 상속자에게 국가 맡기면 안 됩니다. 국민도 자신도 자산을 물려준 사람까지 불행해집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정치 이끌고 경제 이끌고 나라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꿈 가지고 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안철수 중도에 포기한 적 없습니다. 경제에서도 정치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성과 만들어냈습니다. 정치개혁할 혁신가 누굽니까? 경제개혁할 지도자 누굽니까?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인생 돌보는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책임지는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미래를 이끌 수 있는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전진할 지도자 누굽니까? 이번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지역구도가 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지역구도는 이미 다 많이 깨지지 않았나요? 더. 네, 어. 특히 이제 호남에 대해서 그런 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호남이 야권의 본산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데 예. 호남 자체에서도 세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세대 균열이. 세대 균열이 총선 생기는 때도 그런 경향이 좀 약간 보였잖아요. 보였죠. 예. 그게 극명하게 나타난 게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변신. 머리 뒤로 넘기고 목소리 바꾸는 것도 딱 사실은 그 겨냥이 작년층인가요? 작년층이죠. 작년층. 네, 지금 여론조사를 해봐도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생각보다 작년층에서의 지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 모습이 저는 약간은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그 부분은 좀 실망스럽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 모습이 훨씬 좋았어요. IT 전문가고 소통하는 모습이고 아하. 이게 예전에 운동장 유세장에서 웅변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시단 말이에요. 낡은 과거의 틀 부숴버리고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기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이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설 조금 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미국의 클린턴이나 오바마가 연설을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처럼 소리 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소리 지르는 스타일이었고 선호하면서 봤는데 진짜 오바마 클린턴은 얘기하듯이 조금 높였는데 엄청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요즘에 트렌드에 맞고 전에는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SNS걸로 직접 소통하고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예. 그게 좀 좋았는데 아하. 확실히 세대를 겨냥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세대를 겨냥한 것 같다. 저는 좋게 봐요. 좋게 봐요. 왜냐하면 클린턴과 오바마는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저 김태현 변호사가요 굉장히 올드예요. 네, 올드하죠. 나이는 젊은데 네. 굉장히 사고방식이 올드예요. 이게요. 그래요? 안철수 후보한테 제기되는 가장 큰 약점이 나도 너무 약해. 개인적으로 무척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예. 너무 약해, 예. 너무 부드러워, 예. 대통령 까미니, 그다음에 너무 뭐랄까 유약해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자. 권력 의지가 있어 이런 얘기를 약간 합니다. 약하다는 이미지가 이번에 많이 있어요. 깨졌다고 본 거죠. 안철수 후보인데 그걸 깨는 게 중요합니다. 아. 안철수 후보 어제 이제 후보 확정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나보고 이렇게 웅변트로 목소리도 바꾸고 웅변 연설하는 거 바꾸냐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인 것도 바꾸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얘기를 해요. 별거 아닌 설득력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예. 뭔가 예전에 유약했던 안철수, 아하. 정치 신인 안철수, 유약해 보였던 안철수. 예. 또 큰일 나니까 말 잘해야죠. 그래요. 우리가. 유약해 보였던 안철수, 정치 신인 안철수, 권력 의지가 없어 보이던 안철수의 모습을 변화시킨다는 건 예. 굉장히 큰 작업인 거죠. 예. 저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훨씬 긍정적으로. 크다고 보고. 저는 뭐 그래서 이제 그 예. 탁성을 이렇게 연습을 해서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루이 암스트롱에 빗대서. 근데 저는 어색했지만 노력하는 모습은 참 좋았고. 아 근데 그리고 금방 그 얘기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태현이라고 예, 김태현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개인도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고 하냐 이런 얘기는 설득력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안철수 후보가 가진 진지한 태도와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치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진지하면서 고민이 많다.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어허. 이렇게 큰 판의 뭐 구도 같은 면을 좀 보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안희정 후보하고 다른 면은 안희정 후보가 지나치게 진지하고 아하. 좀 지나치게 사변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안철수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런 토크쇼들을 많이 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그 필요한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또 뭐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고민 같은 걸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저는 안철수 후보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전에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불통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엘리트주의, 엘리트주의, 예. 엘리트주의가 좀 있어 보였죠. 뭐 그 아하. 주변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예. 그랬는데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던 게 그 뭐 저도 여의도에 뭐 몇 년 있어 봤습니다만은 예. 원외였지만 국회의원 하셨어요? 아니 원외였어요. 꼭 그걸 꼭 아 찍어서. 원외 위원장. 예, 원외 위원장 아 괜찮아요. 그럼 다 얘기해줘. 네. 저는 옆에 강북구였어요. 저 그 봉도사는 노원이었잖아요. 옆에. 저는 전국구예요. 예. 잊어버렸지. 아니 그래서 안철수. 예.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 모습도. 저는 예. 그러니까 정치인은 늘 자기 그릇만큼 저 정치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 성격만큼 정치를 알겠습니다. 하고. 2부에서 계속 말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귀염둥이 저는 이번 대선 후보 TV 토론 보고 최종 결정하려고요. 미리 준비된 원고만 읽는 그런 후보는 지지하지 않으렵니다. 원연숙님, 저도 저녁 먹을 때마다 남편한테 정봉주의 정치쇼 브리핑해줘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맨날 웃고 떠든다 이런 얘기는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디 날라갔어 또? 예. 자,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정치인은 자기 예. 그릇하고 성격의 한계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 정치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제 편견을 깬 게 안철수 후보예요. 예, 그러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안철수 후보가 그거 깨주는데 몇 년 걸렸어요? 지금 국민의당 만들고 나오면서부터 좀 많은 뭐 달라진 모습들이 보였다고 생각이 그게 한 들었거든요. 6, 7년 걸렸네 그거 깨지는데. 아니죠. 국민의당 만든 거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그렇죠. 재작년. 예. 그 이후부터 좀 모습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하고 근데 한 3일만 지나면 제가 깨줄 텐데. 뭐 안철수 후보를 아니요. 모든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 당황하고 계셔. 근데 진짜 그 정확한 지적이에요. 근데 제가 예. 그 하여간 정치권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런 오판을 하나 내지는 저런 무리수를 두나 했을 때 보면 거의가 성격이거나 뭐 어떤 그렇죠. 기질의 문제들이 예. 많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걸 안철수 극복했다. 후보는 예, 저는 안철수 그렇게 의원이. 봐요. 예. 안철수 의원 얘기. 단점 좀 얘기해 주세요. 단점. 우리 안철수 방송 같아. 갑자기 또 저로 하여금 즉흥적으로 만들어내게 만드시네요. 단점을. 예. 이게. 형은 다른 방송에서 쫙 했던 거 이제 쫙 모았고 써머리. 아니 다른 것보다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계속 아쉬움으로 남는 건 목소리? 아니요. 의사와 다른 얘기하죠. 예. 의사와 벤처 기업인으로서 쌓아왔던 이미지라는 게 있고 예. 저는 이제 IT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래부에서 연보를 내놨는데 우리가 2023년 정도면은 드론의 상용화부터 시작해서 웨어러블 기기라든가 예. 아니면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이 다 상용화가 된다. 2023년부터.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요? 네, 5년밖에 안 남았어요. 딱 대통령 재임 기간이잖아요. 그 4차 혁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는 굉장히 안철수 후보가 그 부분을 자신의 장점으로
장점으로 밀고 나왔었어요. 그리고 요즘 그런 얘기 안 하지. 요즘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은 훌륭할 수 있는데 자신이 가졌던 원래의 무기를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 잃어가고 자꾸만 있다. 들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게 SF 얘기가 아니라 그게 다 일자리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어허. 그 부분 거론해야 되는데 그건 물론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들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변호사님. 안철수 후보의 단점이라고 보면 개인적인 단점보다는 전반적인 큰 구도를 보면 그 얘기를 세력이에요. 해줘야 돼. 세력. 세력. 자체. 그 일단 안철수 후보 죽어도 나는 안철수 후보를 찍을 거라는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는 거죠. 그 사실 선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나는 죽어도 박근혜 후보를 찍을 거야. 친박. 나는 죽어도 문재인 대표를 찍고 친문. 물론 뭐 어허. 패권주의나 비판은 받지만 예. 선거에서 사실은 유용하게 현실에서. 작용하는 거 현실이죠, 맞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왜 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를 대도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예. 그것과 연관돼 있는데 우리가 한번 표 계산을 해보자고 요즘 이르지만 문재인 후보 얼마 나올까요? 저 못 나와도 40% 초반 나올 겁니다. 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48% 나왔잖아요. 예. 진보 진영이 늘었습니다 예전보다. 예. 그런데 호남을 예전처럼 독식을 하지 못해요. 빼야죠. 그렇죠. 그때 한 90% 가까이 그렇죠. 나왔으니까. 그걸 안철수 후보가 나눠 가진다고 하면 그런 걸 감안해서 한 40% 초반 나온다고 보고 예. 심상정 후보가 5% 나온다고 치면 진보 진영포가 45에서 48 나옵니다. 나머지 50% 초반 55까지 이걸 가지고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거기다가 무응답까지 아하. 여기가 나눠 가져야 되는데 예. 홍준표 후보를 비롯한 보수 진영의 10% 초반까지 가져간다고 보면 나머지 거 탈탈탈탈탈 다 쓸어 모아야 40%다. 40% 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보수 진영 중에서 나 어떡하지? 문재인 너무 싫은데 후보 너무 싫은데 네. 안철수 후보 찍을까? 똑같잖아.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한 사람이잖아. 어허. 그리고 그 뒤엔 다 호남 의원인데 우리가 왜 찍어? 호남 정권 만들어줄 일 있어? 라고 하면서 영남의 보수가 투표를 포기하든지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력 말씀드린 거고 또 세력. 하나는 네. 집권했을 때 아마 이 부분을 문재인 대표 후보가 집중 공략하겠죠. 집중할 거예요. 예. 야 인수위원회 없잖아. 나는 어쨌든 죽으나 사나 120명이 있어. 나한테 교수들 1000명이 줄 서 있어. 예. 나 당장 내일부터 총리 장관 쫙 해서 할 수 있다. 어허. 당신 준비돼 있어? 의원 36명인가요? 8명인가요? 예. 37, 8명 있잖아. 교수 몇 명 있어? 당신 총리 누구 할 거야? 섀도우 캐비넷 하면 지금 얘기할 수 있어? 교수 필요 없어. 내가 교수야.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집권했을 때 세력이란 건 사실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하. 그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섀도우 캐비넷 얘기가 나왔을 때 예. 과연 안철수 후보가 그 부분에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 말은 해도 국민들이나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 그렇죠. 보기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예. 있겠다. 진짜 아하. 어떡하지? 의원 38명 데리고 바른정당 30명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해서 뭐 할 수 있을까? 예를 예. 들면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 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수 의원님. 이수 변호사님. 의원이 한번 되려고 그랬었고. 네, 그 적극적인 투표층이 없다는 거는 이제 안 후보의 전 단점이긴 하죠. 약점이긴 예. 하죠. 근데 어쨌거나 선거라는 거는 반사이기든 뭐든 표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당선이 되는 건데 안 의원님의 단점. 그 단점이요. 문제점. 약점 없어요? 그냥 저는 무조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안철수 후보가 된다기보다는 저는 이거는 뭐 안 후보한테 개인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그 중도라든가 범보수 유권자 특히 반문 정서가 강한 그 유권자층이 전략적 투표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예. 투표장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저는 외려 거기에 달려 있지 안철수 후보가 뭔가 그 개인기를 부린다든가 뭐 예. 당에서 뭘 그 제안 그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게는 상당 구도 싸움 자체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미래를 이끌 수 있는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전진할 지도자 누굽니까? 이번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지역구도가 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지역구도는 이미 다 많이 깨지지 않았나요? 더. 더. 네, 특히 이제 호남에 대해서 그런 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호남이 야권의 본산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데 예. 호남 자체에서도 세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세대 균열이. 세대 균열이 총선 생기는 때도 그런 경향이 좀 약간 보였잖아요. 보였죠. 예. 그게 극명하게 나타난 게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변신.
머리 뒤로 넘기고 목소리 바꾸는 것들도 딱 사실은 그게 겨냥이 장년층인가요? 장년층이죠. 장년층. 예, 지금 여론조사를 해봐도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생각보다 장년층에서의 지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 모습이 저는 약간은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그 부분은 좀 실망스럽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 모습이 훨씬 좋았어요. IT 전문가고 소통하는 모습이고 아하. 이게 예전에 운동장 유세장에서 웅변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시단 말이에요. 낡은 과거의 틀 부숴버리고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기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이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설 조금 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미국의 클린턴이나 오바마가 연설을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처럼 소리 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소리 지르는 스타일이었고 선호하면서 봤는데 진짜 오바마 클린턴은 얘기하듯이 조금 높였는데 엄청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요즘에 트렌드에 맞고 전에는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SNS 걸로 직접 소통하고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예. 그게 좀 좋았는데 아하. 확실히 세대를 겨냥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세대를 겨냥한 것 같다. 저는 좋게 봐요. 좋게 봐요. 왜냐하면 클린턴과 오바마는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저 김태현 변호사가요 굉장히 올드예요. 네, 올드하죠. 나이는 젊은데 네. 굉장히 사고방식이 올드예요. 이게요. 그래요? 안철수 후보한테 제기됐던 가장 큰 약점이 나도 너무 약해. 개인적으로 무척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예. 너무 약해, 예. 너무 부드러워, 예. 대통령 까미니, 그다음에 너무 뭐랄까 유약해, 그렇죠. 이런 얘기들 하자. 권력 의지가 있어, 이런 얘기를 약간 합니다. 약하다는 이미지가 이번에 많이 있어요. 깨졌다고 본 거죠. 안철수 후보인데 그걸 깨는 게 중요합니다. 안철수 후보 어제 이제 후보 확정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나보고 이렇게 웅변 틀어 목소리도 바꾸고 웅변 연설하는 거 바꾸냐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인 것도 바꾸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얘기를 해요. 별거 아닌 설득력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예. 뭔가 예전에 유약했던 안철수, 아하. 정치 신인 안철수, 유약해 보였던 안철수. 안철수. 예. 또 큰일 나니까 말 잘해야죠. 그래요. 우리가. 유약해 보였던 안철수, 정치 청년들이 절망합니다. 청년이 죽으면 민족도 죽는다. 바로 도산 안청호 선생의 말씀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상속으로 높은 자리 오르면 안 됩니다. 무능력한 상속자에게 국가 맡기면 안 됩니다. 국민도 자신도 자산을 물려준 사람까지 불행해집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정치 이끌고 경제 이끌고 나라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꿈 가지고 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안철수 중도에 포기한 적 없습니다. 경제에서도 정치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성과 만들어냈습니다. 정치개혁할 혁신가 누굽니까? 경제개혁할 지도자 누굽니까?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인생 돌보는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책임지는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개파의